당신과 디스 아니시죠? 아닙니다. 얼굴이 다 뭐 비슷하다든지 이런 느낌. 이거 다 빼주세요. 소개 영상이요? 네. 갑작스럽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방숙현입니다. 2005년부터 피부과 전문의로서 지금 이제 15년 넘게 진료를 해오고 있는데,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을 뵙는 것은 1대1이거든요. 좋은 정보가 있어도 한 분에게 그치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자 방송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과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일, 노화를 조금 막아주는 일, 이런 일들이 제가 30대 초반에 일을 할 때보다 나이가 먹으면서,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몸소 노화를 느끼면서 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진료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비결은 아니고요. 사실은 타고난 도자기 피부이신 분들은 정말 소수예요. 굉장히 유분도 많고 수분도 부족한 그런 모자란 면과 넘치는 면을 갖고 있는 피부를, 제가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전공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더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아주 솔직히 20대 때보다 30대 때가 나아졌고요. 지금이 살면서 피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비결은 사실은 본인 피부를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 더 붙이자면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네, 교과서적인 말이긴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매일 아침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10년이 넘어가고, 근데 그 결과가 제 몸이 말을 해주는 것 같고, 피부는 사실은 몸을 나타내는 거울이잖아요. 사실은 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활 체력이 좋아서 별로 피곤해하지 않고 별로 아프지 않고 그렇게 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질환 중에 화염상 모반이라고 있어요. 혈관 기형이거든요. 혹이 형성이 돼서 안면부에 돌출을 좀 일으키고 봤을 때 굉장히 얼굴이 비대칭이 되고, 이런 혈관성 기형을 가진 환자분들을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많이 좀 사이즈도 줄이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복 모델 이런 선발대회 나가서 상도 타시고 사회생활을 굉장히 활발하게 즐겁게 하시는 거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죠. 요즘은 병원도 많고 또 흔히 말하는 뿌띠 시술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거든요. 실제 이제 병원들 중에서요, 입술 필러 전문 병원, 애교 필러 전문 병원, 이런 병원들이 생길 정도로 많이들 시술을 하는데, 사실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꼭 비단 필러뿐만이 아니더라도 피부 건강을 위한 시술이라기보다 예뻐지기 위한 시술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많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면 안 좋은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필러가 조금 더 강조될 것 같아요. 사실 레이저 시술들은 조금 잘못되거나 한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당장 조금 몇 달 불편하다거나 부작용을 겪더라도 어떤 비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건 아닌데, 필러 시술 같은 경우는 간혹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적어도 30 전이요. 여학생들 친구들 보면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제대로 지우겠나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피부에 관해서 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그나마 문제가 없을 나이는 20대에 어떻게 중후반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피부에서 노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20대 후반부터는 아무래도 관리를 해주고 내 피부를 잘 파악하고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꼭 병원을 가셨을 때 원장님과 상담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처방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스템, 원장님이 아닌 물론 직원분들과 상담을 하고 바로 시술실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병원을 내원했을 때 내가 가서 마음이 편한 병원, 원장님과 만났을 때 편하고 직원분들과 만났을 때 편한 병원이 결국은 내 피부를 맡길 수 있고 시술을 할 수 있고 그걸 소통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비단 저희 피부과뿐만이 아니더라도. 3시간
따로 잡고. 네. 피부과 선택할 때 뭐 간판, 전문의를 봐라 이런 거보다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정도, 그 다음에 그분이 거기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의 정도, 시술의 결과가 어떻게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얼굴을 맡길지 모르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화장품도 그렇고 계절별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화장품도 있더라고요. 봄 화장품, 뭐 여름 화장품. 근데 그건 컨셉인 것 같고요. 사실 중요하지 않고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이럴 때는 일교차가 크고 온도 습도가 변하기 때문에 계절마다가 아니라 계절이 변할 때는 다른 때보다 더 심플하게라는 건 한절기는 조금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화장품 다이어트, 에센스 잠깐 쉬고 토너와 수분크림만 바른다든지 피부가 변화하는 환경에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민함에 대한 약간 수분 보충, 안정화 이런 거가 중요해서 계절이 변하는 시기에는 피부에 화장품 다이어트를 하시고 그리고 보습을 위해서 우리 물 뭐 1.5리터, 2리터 마시라는 거 하잖아요. 항상은 못 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환절기에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시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나 음료수는 물이 아니에요. 이뇨작용을 하는 차들이 있죠. 내가 마시는 차가 더 탈수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물 1.5리터, 2리터에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포함하지 않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 본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